자리 잡고 그 방향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갖추어 나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 92학번 이경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3.1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에서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 경우에는 당시에 어떤 주변의 환경이 회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어떤 계기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후배님들에게 만약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주위에서 많이 하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남들이 한 걸 보니 정말 괜찮아 보이니까 시작하라는 거는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간에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먼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회계사라는 자격증이 내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시작을 하는 것이 바른 방법, 접근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다행히 회계사라는 그 자격증이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플러스가 되는 자격증이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대학 시절 아깝긴 하지만 어느 정도 어떤 기회비용으로 시간비용을 투자해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회계법인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전문가로서의 어떤 길을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굳이 회계사 자격증이 필요한 조직은 아니지만 어떤 투자 자문회사라든가 컨설팅 회사 이런 곳에서도 어떤 재무 분석이나 여러 가지 투자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회계사로서의 어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투자 자문이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컨설팅 회사들 쪽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니면 가장 많은 직종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회사들에서도 그 안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회계팀 아니면 어떤 또 안에서 내부 감사를 하는 내부 감사 쪽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세무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스트럭처링을 하는 그런 어떤 투자 전담을 분석하는 팀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 쪽으로 나가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나는 기업에서 아주 활동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뭔가 연구하고 뭔가 보고서를 쓰고 뭔가 어떤 그런 연구하는 것이 나의 적성에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학자의 길을 가거나 아니면 한국회계기준 그번처럼 이런 연구소 쪽으로 길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회계법인에 이제 있다가 특채나 이런 쪽으로 이제 기재부나 이런 정부기관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큰 대형 회계법인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크게는 세 개의 이제 부문으로 나뉘어질 것이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회계 감사와 어슈어런스라고 하는 부서가 있고. 두 번째는 딜 또는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하는 부서가 있고 세 번째는 조세 부서가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가장 큰 저희 회계법인을 봐도 50% 정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부서가 일단 감사와 어슈어런스를 하는 부서이고요. 회사에서는 어떤 경영을 하면 수익이 났는지 손실인지 그 다음 우리의 자산이나 부채는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재무제표를 작성을 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그 재무제표가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법인의 감사부서에서는 기업들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어떤 우리 회계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신뢰할 만하게 작성이 됐다라는 것을 어떤 확인해주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것이 가장 기본 의무이고 여러 가지 이제 회사의 어떤 내부 회계나 뭐 아니면 내부 통제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자문 업무들도 이 어슈어런스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딜 또는 뭐 재무자문 서비스 본부라는 것은 이제 이 감사가 아주 가장 회계법인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라고 하면 이제 그 딜 본부에서는 그 회사에서 어떤 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회사의 어떤 사업 부문을 다른 사업 부문이 뭐 양도를 한다라든가 할 때 그 기업의 가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해주고 투자 분석을 해주면서 저희 대상이 되는 어떤 셀러, 바이어일까요? 그 양자 간의 어떤 자문을 해주는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어떤 구조 조정이나 관련된 아니면 해외 투자 관련된 어떤 재무자문 서비스를 해주기도 하고요. 이것이 두 번째로 딜 본부에서 하고 이제 세 번째가 조세 본부인데요. 이제 저는 그 조세 본부에 속해 있고 조세 본부도 사실 세법을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야가 너무나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그 안에서 이제 국내 세법을 하는 경우, 그다음 저처럼 이제 어떤 국제거래 관련된 국제조세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외국 법인이 한국에 투자를 할 경우에 어떤 세무검토 아니면 한국 법인이 해외로 나갈 경우에 투자 진출할 경우에 어떤 세무검토 등 여러 가지 세무 검토하는 어떤 자문 업무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는 저희들이 가장 잘 아는 그 법인 신고, 세무 신고 이런 업무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많이들 뭐 정보화가 되고 뭐 인공지능이 나오고 하면 이 회계사라는 지금 북키핑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 세무 신고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기계로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더 이상 회계사라는 직업은 뭐 크게 미래 전망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냐라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회계사라는 직업이 이제 회계사로서의 어떤 전문가가 단순하게 뭔가 아주 데이터 분석만 하거나 북키핑만 한다라고 하면 전문가라고 불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모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컴퓨터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툴을 활용해서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전문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일들은 모두 저희 법인이든 회사에서든 어디에서나 이 사회가 존재하는 데 항상 필요할 것이고 그러하다라고 하면 회계사로서 어떤 본인의 전문적인 자질을 계속 함양해 나간다라고 하면 어떤 회계사로서가 의 전망은 저는 뭐 아주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대학생활 하시는 동안은 좀 많은 탐색 과정을 거치고 또 주변에 멘토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방향을 바로잡고 그 방향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갖추어 나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만약 뭐 그 회계사로서의 어떤 뭐 좀 더 추가적인 조언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도움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